지금은 잠들기 전인데 오늘도 잠들기 전에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35년 동안 지금까지 한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좀 또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 의견을 좀 여쭤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100번 말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믿음이 가실 테니까 사진을 제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첨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 퇴축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했던 아마 첫 번째 수술, 이걸 수술이라고 해야 될지 시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 번째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합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막 처음에는 진짜 취미생활로 했었는데 그게 좀 하고 욕심이 나다 보니까 막 시합도 나가고 되게 좀 가격할 정도로 되게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한참 좀 성장기에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로서 몸매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알이 생겼었어요. 다리 종아리 모양이. 그래서 항상 그게 제일 좀 컴플렉스였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것 때문에 막 치마도 못 입고 제가 중학교 때는 치마랑 바지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지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한창 꾸밀 나이에 또 제약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했었던 게 종아리 퇴축술이었는데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부작용이 있어도 일단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땐 진짜 겁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압구정에서 하는 무슨 병원을 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시술을 진행을 하냐면 일단은 종아리에다가 그 부분 마취를 해요. 수면 마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종아리에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마취를 하고 그 마취한 부분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무슨 장치 같은 걸 넣어요. 그 장치 같은 걸 넣어서 말 그대로 근육 있는 부분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태운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살짝 끊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무섭네. 하여튼 그런 시술이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좀 다양한 시술을 해보긴 했지만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아팠어요. 그리고 이게 다리가 2개잖아요. 하나가 끝났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다는 그 사실이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종아리 퇴축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그 병원은 원장님 말에 의하면 이게 신경에 감을 느껴야 된대요. 이게 막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본인이 알고 그거를 시술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 했었고 시술하고 나와서는 그냥 좀 다리에 지가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며칠 하루 이틀 걷는 거 불편하고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굽이 좀 있는 신발을 신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운동화만 신고 웬만하면 굽이 있는 신발을 신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종아리 퇴축술을 했는데 솔직히 효과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느낀 고통, 내가 그 들인 돈에 비해서 그렇게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종아리의 알이 다 돌아왔고 저는 바깥에는 알이 별로 없지만 안쪽에 좀 종아리 알이 있는 그런 타입의 종아리였는데 이게 안쪽에 있는 근육을 줄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 모양이 더 좀 안 이뻐지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비추예요.
근데 이게 제가 거의 10년 전에 한 거다 보니까 기술이 엄청 많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쌍꺼풀 수술이었어요. 저는 쌍꺼풀이 없는 눈은 아니었고 쌍꺼풀이 20살 땐가? 좀 느지막한 나이에 생겼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쌍꺼풀이 있는데 저만 없었었거든요. 엄청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에 그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푹 꺼지면서 쌍꺼풀이 풀리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피곤한데 보는 사람마다 미나 씨 오늘 되게 피곤한가 봐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좀 좋은 기회가 돼서 방송에도 좀 출연을 했었거든요. 게리뷰티에도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스타뷰티 쇼라는 곳에 뷰티스트라는 그런 걸로 계속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뷰티스트를 하면서 너무 이쁜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제 얼굴에 컴플렉스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근데 원장님이 매몰로 해가지고 하면 되게 예쁘게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받고 그날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 당시에는 기존의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라인을 좀 만들자고 했었는데 제가 괜히 또 수술해서 망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아니요 저는 제 그냥 쌍꺼풀 라인 그대로 메모를 하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 라인 그대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쌍꺼풀을 하면서 또 원장님이 그러면은 코 필러도 한번 맞아보자. 코 필러도 맞으면 인상이 되게 달라질 거다 해가지고 그때 코 필러도 처음 맞게 됐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였지? 아마 20대 한 중후반?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러랑 쌍꺼풀 수술을 같이 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쌍꺼풀 수술이 한 6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눈도 엄청 부리부리해지고 코도 필러를 맞아서 부리부리해지니까 인상이 진짜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얘기하는 거는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일단은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인상이 되게 좀 순한 인상이었다면 그 순한 인상보다는 훨씬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뻐지기는 하지만 본인의 조금 귀여운 느낌이나 좀 동안의 느낌이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은 조금 센 느낌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시고 시술이나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도 쌍꺼풀도 생기고 코도 높아지니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 사진을 보면은 너무 인상이 좀 세 보이고 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쌍꺼풀이랑 코필러를 맞았었고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는데 한 그래도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붓기가 잘 빠지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메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붓기가 굉장히 오래 갔었고 티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좀 너무 제 기존 쌍꺼풀이랑 너무 비슷한 것처럼 라인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할 수도 없는데 한번 할 때 좀 두껍게 원장님 말 듣고 할 걸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아마 그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제가 라섹 수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뭐가 먼저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라섹 수술도 저는 했거든요. 라섹은 저희 유유 언니가 좀 어렸을 때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해라 진짜 좋다 하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한 250만 원인가? 하여튼 정말 비싸게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라섹을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그게 라섹을 하면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아팠고 제가 딱 수술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앞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라섹 수술하고 나면은 무슨 이런 눈 가리개 같은 거를 가려주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 한 2, 3 정도였으니까 눈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 안 끼면 되게 뿌옇게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앞이 보이니까. 그래서 첫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막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혼자 좋다고 막 TV도 보고 막 혼자 막 그러고 막 다녔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고 내가 내 눈동자를 진짜 뽑아가지고 물로 헹군 다음에 다시 끼고 싶을 정도로 눈이 막 진짜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진짜 수면제를 먹고 자려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수면제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통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진짜 딱 3일을 아프고 병원에 가서 그 라섹 수술을 하면은 인공 렌즈 같은 걸 삽입해 놓거든요. 그거를 딱 뺐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정말 너무 또렷하게 앞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도수가 1.5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3일 동안 아팠던 거는 언제 아팠나는 듯이 다 잊혀지고 정말 그때부터 와, 나 진짜 라섹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도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 서클렌즈를 진짜 맨날 착용했던 그런 눈이었기 때문에 내가 컬러 렌즈를 빼면 내 눈동자가 얼마나 휑해 보일까, 얼마나 안 이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라섹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라섹 수술을 하면은 눈동자도 굉장히 또렷해지고 흰자도 되게 하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짠지 모르고 제 그냥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라섹 수술에 대한 거는 진짜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라섹 수술이 진짜 무서운 게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기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면은 눈에 막 무슨 안약 같은 걸 넣어요. 근데 그 안약이 마취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깜빡깜빡이질 않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막 뭘 하다가 갑자기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정전된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 1, 2초 동안.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진짜 실명되는 거 아닌가. 그럼 도대체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한 2초 되니까 바로 앞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 눈을 딱 수술을 하고 나왔죠. 아마 수술하는 시간은 아마 20분? 20분도 안 걸리나? 굉장히 짧은데 저는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라섹한 지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시력 검사하면 한 0.7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한 7, 8년 동안 도수가 엄청 많이 낮아진 거죠. 근데 이게 라섹을 하면 안구 건조증도 진짜 심해지고 빛번짐도 되게 심해요. 특히 저는 밤에 빛번짐이 되게 심해가지고 운전을 밤에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운전을 한다거나 웬만하면 밤에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엄청 눈에 건조함을 느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이 너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안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라섹이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많이 안 아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더 많이 나빠지면은 뭐 드립 렌즈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섹 수술하면은 렌즈 못 껴요. 끼고 싶어도 이 눈동자에 렌즈가 안 붙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동안은 렌즈를 끼려고 해도 렌즈가 제 그 안구에 안 붙어가지고 그냥 삥삥 돌고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훌라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심해서 못 꼈었고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껴지기는 껴져요. 근데 당연히 불편하고 엄청 눈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저도 렌즈를 뭐 촬영용이나 아니면 좀 중요한 날 있을 때 컬러 렌즈 같은 걸 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도수가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섹 수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렌즈 끼지 않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나는 정말 컬러 렌즈를 버릴 수 없다고 하시면은 정말 저는 라섹 수술은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했던 시술은 턱 필러였어요. 턱 필러는 제가 어떤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턱끝 필러 하면은 얼굴이 진짜 많이 예뻐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짝 무턱이기도 했고 얼굴형이 좀 턱 길이가 되게 짧고 해서 입이 조금 더 돌출돼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었어요. 필러니까 부담 없이 맞았는데 와 진짜 이게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입 되게 돌출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턱 필러 맞기 전엔 더 심했고 제가 이 입 돌출된 것 때문에 교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는 이 구강 구조 자체가 돌출됐다기보다는 이 인중 자체가 짧아가지고 교정을 해도 입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인중이 짧아서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효과를 못 볼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냥 투명 고정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턱 필러는 제가 필러 중에서 만족도가 아마 제일 높은 시술이 아닐까 싶어요. 턱끝 필러랑 같이 팔자 필러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20대 한 후반 정도가 되니까 여기 팔자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차피 턱끝 넣는 거랑 팔자에 넣는 필러가 같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턱끝 필러랑 팔자 필러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팔자 필러 맞고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얼굴이 한쪽이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딱 그 팔자 필러를 맞았던 그 부위 이쪽이 붓기 시작하면서 진짜 얼굴이 이쪽이 전체적으로 다 막 부어 올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게 필러를 맞고 나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안에 세균 같은 게 침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엄청 피곤하고 힘들 때여가지고 얼굴에 염증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소염제 되게 오래 먹고 되게 고통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비버님이랑 사귈 때였는데 비버님이 막 놀래가지고 제가 막 그 당시에 나 얼굴 이렇게 된 거 안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비버님이 괜찮다고 그래도 자기는 저랑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게 감동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애교살도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애교살이 이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제가 완전 송충이 2마리를 눈 밑에 달고 다녔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시술이 윤곽주사. 윤곽주사도 제가 맞았군요. 저 되게 많이 했네요. 근데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진짜 다이나믹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언니 두턱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살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마 윤곽주사 때문인 건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막 진짜 하고 나서 바로 막 얼굴형이 V라인이 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에 얼굴 살이 빠진 게 윤곽주사 때문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윤곽주사도 좀 꾸준히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한 번으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 싶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이마에 필러를 맞고 코필러를 녹였잖아요. 제가 처음에 맞고 나서는 나 이거 진짜 괜히 했다. 짱구 이마처럼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머리도 자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마가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라인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쪽에 저는 이마 필러를 맞았을 때 전체 이마 필러를 맞은 게 아니라 딱 이 눈썹 여기에만 맞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가 좀 많이 꺼져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도 쓰고 해서 그런지 여기가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원장님이 여기에만 채워도 이마 라인이 되게 예뻐질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자리 잡고 나니까 이마 라인이 되게 예뻐졌고 근데 딱 하고 나서는 정말 아팠어요. 제가 뭐 진짜 턱끝 필러도 맞아보고 팔자 필러도 맞아보고 코 필러도 맞아봤는데 이마 필러가 제일 아프고 아무래도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살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팠고 여기에 주사를 놓는데 그 뼈가 갈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뜨드득 뜨드득 이런 느낌이 계속 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살을 뚫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뼈 사이에다가 필러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뼈가 조금씩 갈리는 그런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못 하시겠죠. 진짜 아팠어요. 한 3일 동안은 정말 아팠어요.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었는데도 진짜 이마가 욱신거려가지고 잠자는데도 아플 정도로 계속 아팠어요. 그러다가 한 4일째 정도 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고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아무런 고통이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마 필러는 지금 제가 너무 이 이마 라인이 예뻐져가지고 지금은 만족은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다 꺼진 다음에 제가 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마를 가리고 다니거나 하는 게 낫지 2번 맞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못 맞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코필러를 녹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팠다고 코필러 맞는 거다 필러 녹이는 게 더 아팠다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코필러 녹이는 게 너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원장님이 코필러를 녹이자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 개도 안 아팠어요. 진짜. 그냥 마취할 때 잠깐 따끔하고 그냥 녹일 때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녹이는 주사를 맞고 정말 한 2시간 정도 지났나? 근데 콧대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원래 저는 코필러를 녹였던 게 다시 코필러를 맞고 싶어가지고 그 애를 없앤 거였어요. 그냥 비버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그냥 하지 마라 해가지고 코필러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을 생각이 없어요. 하게 되면 차라리 수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제 코에 대해서 그렇게 막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뭐 콧대가 낮고 코가 좀 둥글둥글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코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가 왕코네, 코밖에 안 보이네, 코가 완전 뭐 못생겼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코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니 언니 진짜 하지 마요 이뻐요 라고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뭘 하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코끝이 많이 좀 동그란 편이니까 코끝을 살짝 좀 얄쌍하게 만드는 이런 좀 수술을 받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코를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요즘에 여기 코 가운데를 뭐 절개를 해가지고 코끝을 살짝 세우는 그런 수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수술하려고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 하는 말이 그것도 어차피 여기 코 찢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 거 다 똑같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코 수술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술은 특히 뼈를 건드리는 수술은 저도 무섭고 비버님도 별로 원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지만 하고 싶네요. 근데 아마 제가 코 수술을 하면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난다거나 좀 이미지가 세지거나 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수술에 대한 광고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성형수술에 대한 뭐 원하는 수술 부위를 수술을 해주겠다 이런 제의가 진짜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가끔 그런 코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 나 진짜 그냥 광고 받고 수술해버릴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일단 아직은 보류인데 제가 또 언제 한동안 영상이 안 올라오고 하면은 코 수술하러 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일단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고 겨울 정도에 제가 좀 길게 쉴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노려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럼 비버님이 엄청 싫어하겠지.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는 정말 신세계입니다. 저는 항상 다리에 근육 때문에 컴플렉스를 많이 느껴왔었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퇴축술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종아리 보톡스 맞는 게 효과가 정말 더 좋아요. 근데 일단은 유지기간이 짧죠. 유지기간이 짧고 금액도 비싸고 또 아파요. 그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종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늘을 찔러요. 거의 종아리 하나에 한 20바늘, 30바늘 정도로 진짜 마구마구 찌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파요. 이게 뭐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마취크림만 바른 상태에서 바늘을 넣다 보니까 진짜 아프죠. 근데 저는 효과를 너무 많이 봤고 제가 다리에 워낙에 알이 많다 보니까는 진짜 다이나믹한 효과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어떤 병원은 진짜 효과가 좋고 어떤 병원은 또 그렇지 않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종아리 보톡스는 한 3-4군데서 맞아봤는데 그때마다 다 달랐어요. 근데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도 아프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못하고,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면 효과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종아리 보톡스는 맞을 거예요. 이게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종아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아무리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지 않는다든지 이런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종아리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알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감안해서라도 다리가 예뻐지기를 원하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종아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많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맞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맞아야 여름에 치마도 입고 반바지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봄쯤에 3월달이나 4월달 안에 보톡스 시술을 하러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아마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릴 거예요. 시술이나 수술을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도 있었고 저도 부작용을 겪었고 모든 수술이 부작용이 없는 건 없어요. 정말 굉장히 간단하게 맞는 필러나 보톡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일단은 저는 어린 동생한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나이가 어린 동생들은 차라리 수술을 하라고 해요. 수술을 차라리 하면 수술은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시술을 시작하게 되면은 시술은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정말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맞아줘야 되니까 나가는 돈이 굉장히 커요. 굳이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만족이니까요. 자기 만족이기도 하고 남이 봤을 때도 와 예뻐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하울 영상에 제 그 시술 후기에 대해서 사진도 막 넣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피드백으로 저는 하울을 보러 들어왔는데 이런 시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조금 어린 학생들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기분 나쁜 피드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그 시술에 대해서 관련됐던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재업을 했었거든요. 또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35년을 살았으니까 조금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이런 말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제 학창시절 얘기도 해보고 제 결혼생활 얘기도 해보고 제 회사생활 얘기도 해보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가져와 볼까 해요. 이런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고 언니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는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고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너무 세게 해주시진 말고 좀 순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유리심장이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려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가 되는 댓글은 그냥 따로 통보 없이 삭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안 좋은 정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삭제를 해도 또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스스로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미소너구리였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